오늘도 왔는가?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연쇄살인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멈춰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아? 믿기지 않는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 196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일이야. 1969년 캐나다 일로헤드 고속도로 인근에 살고 있던 26세 여성 글로리아 무디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밤중에 고속도로로 나갔어. 글로리아는 히치하이킹을 해 언니가 사는 프린스 조지까지 갈 생각이었지만 그날 그녀는 사라졌어. 글로리아는 도로에서 약 10km 안쪽으로 들어간 숲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어. 시신의 상태는 타살된 것이 명백했지만 고속도로는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탓에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어. 그 이후 1970년 18살 소녀 미셸린이 실종되었고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캐나다 경찰은 그다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사건이 없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 그러다 1973년 9월부터 1974년까지 4명의 여성이 잇따라 살해됐어. 19세 소녀 게일 웨이즈가 살해됐고 다음 달 10월에는 19세 페몰라가, 그리고 1974년에는 모니카와 콜린이 살해됐어. 이후 옐로헤드 고속도로는 눈물의 고속도로라고 불리게 되었고 연쇄살인이 일어나자 옐로헤드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경찰에게 범인을 잡아달라 호소했지만 경찰은 그저 히치하이킹을 하지 말라는 표지판을 세운 것 외에는 없었다고 해.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 속에 고속도로에서 여성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는 사태는 계속됐어. 분노한 주민들은 시위까지 벌였고 결국 2009년이 되어서야 캐나다 경찰은 특수수사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0명이었고 이 중 6명은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지역 원주민 추장들은 피해 여성이 최소 43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어. 가장 최근의 실종자는 2019년 10월에 실종된 69세 로린 파비안이고 가장 최근의 희생자는 2021년 8월에 피살된 채로 발견된 36세 크리스틴이야. 그 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런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히치하이킹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히치하이킹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히치하이킹을 한 여성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았어. 여성들이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였어. 옐로헤드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을 비롯한 캐나다 서부는 주로 가난한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야. 자동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다가 범죄에 노출되었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였는데 저녁이 지나면 운행을 하지 않아 밤중에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도시로 나갈 방법이 히치하이킹밖에는 없었어. 실종된 여성들은 단 한 명의 백인 소녀를 제외하고 모두 인근 지역에 살던 원주민 여성들이었어. 이 실정을 모른 채 표지판만 달랑 세워놓은 경찰에게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지. 희생자들 대부분 토착 원주민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게으름을 피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캐나다 전역에 인종차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야. 이후 주민들의 항의 끝에 셔틀버스 운행과 휴대전화, 통화권 밖의 지역에 비상전화 설치, 대피소 운영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감시에 한계가 있다 보니 계속 희생자가 나오고 있어.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성범죄로 수감됐다가 2006년 폐암으로 사망한 파비 잭 파울러를 떠올렸어. 희생자 시신 중 발견된 DNA가 그와 일치했던 거야. 그래서 경찰은 이외의 범행도 파울러의 범행으로 봤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었어. 파울러가 성범죄로 체포되어 투옥됐을 때에도 이 지역에는 꾸준히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가 사망한 2006년 이후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범인일 수는 없었어.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 옐로헤드 고속도로의 구간 자체가 길고 일대의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밤이 되면 인적이 없는 탓에 범죄가 일어나도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행을 하기 딱 좋은 곳이었어. 범인은 2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살해 수법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고 한두 명 잡고 해결됐다고 발표한 후에도 범인이 잡혀오고 있다고 해. 다수의 범인들이 옐로헤드 고속도로를 범죄 장소로 써온 거야. 이 때문에 범인이 한 명만 잡혀도 그 한 명에게 모든 죄를 씌울 수 있었고 자신은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믿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마들이 이 고속도로를 배회하고 있다고 해. 이러던 중 실제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4명을 살해한 캐나다 연쇄살인범 역시 이 고속도로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어. 2022년 현재도 연쇄살인은 계속되고 있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 오래전부터 일어난 연쇄살인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니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살아갔을 인근 주민들이 안타까워. 사람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해. 하루빨리 눈물의 고속도로 사건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야.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